3, 2, 1.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누군 것 같으신가요? 김학의 전 차관인데 영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지금 이제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좀 해주시죠. 그리고 또 법적- 마스크 낀 거 하지 마세요. 또 이상하잖아요. 또 내가 범인처럼 보이니까. 법적 대응하시려고 준비는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고 준비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인물이 김 차관이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그거 많이 마시고 좀 있으면 그만하세요, 제가. 도망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먼저 가시면 안 될까요? 예, 먼저 가겠습니다. 판문이 불거진 이후에 영상 한번 찍힌 적은 공항에서 있는데 육성이 나온 거는 처음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 언론사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강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어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피의자로 소환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준비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네. 한의원을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동선을 파악하고서 아마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데서 이제 막 계획된 인터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나오는 장면에서 찍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뭐 본인은 지금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항에 나갈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본인과 비슷한 사람을 앞에 내세우면서까지 언론을 피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피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출국도 금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 계속 숨고 마스크 쓰고 이런 모습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당당하게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리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걸 보면 저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설화를 낳는 것에 대한 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검찰 조사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이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한 또 반대 여론이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또 어떤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산돼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마스크 쓴 거 가지고 내가 무슨 범인처럼 보이니까 찍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그렇게 얘기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도 뭐 언론사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게 될 거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반격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는 듯한 그 뉘앙스를 던져주고 또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좀 심정을 토로한 것이 요즘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동정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봤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은 언론이나 아니면 국민적 관심이 자기한테 집중되고 제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본인이 죄가 있다 없다는 지금 밝혀질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밝혀져야 되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이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죄가 있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본인이 심정적으로 힘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언론이든 지금 모든 언론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들도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탐사보도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이 출연해서 실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김학의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런 네.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는 거에 보면 이제 법리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양택조 씨의 모습인데 이게 꽤 고령인데 운전면허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원로 배우시죠. 그러니까 연세가 81살이라고 하시네요. 81살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생계와는 관련 없으니까 운전이 그러니까 나이 먹고 운전하다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어떤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요즘 이제 이 도로
교통공단에서 이 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2월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해서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위촉식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인 분이 운전면허를 그냥 반납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선진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도 그 영국의 필립공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마 90 정도 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운전면허증 반납을 해요. 근데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서양에서도 이제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뭐 금융 혜택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공공 그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공공교통을 이용하게 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부분을 진주시에서도 시작하고 서울하고 뭐 부산 이런 데서도 교통비를 지원하고 아니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국내 고령 운전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은 사실 65세 이상을 다 반납하게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생계도 있고 또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가 있으니까 운동신경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의무 규정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작년에 비해서 7,500명 정도가 올해 반납했다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양택조 선생님 같은 경우를 모델로다 해갖고 자진 반납하는 건 좋은데 10만 원 주는 건 문제가 있다.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교통비를 주도 뭘 줘도 10만. 근데 그 10만 원 때문에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게 더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 10만 원이 일회에 한해서 선불 교통카드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 노트르담 성당에 이제 기금을 모금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1조 원이 모였어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1조 원이 모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명품 브랜드의 어떤 그룹들이 뭐 굵직굵직하게 뭐 1,000억대, 2,000억 원대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먼저 이제 뭐 구찌, 이브생로랑 이런 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캐링 그룹에서 먼저 1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8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적으로 늘 경쟁 관계에 있는 루이비통 그 관련 그룹에서 이거에 딱 2배. 2억 유로를 또 냈습니다. 경쟁사인가요? 네네. 이제 두 경쟁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경쟁적으로 다 흡수를 해서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이 둘 중 거의 하나의 회사의 이제 자회사 산하 브랜드가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먼저 한 데도 의의가 있지만 뒤에 하면서 우리는 2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합하기만 해도 한 4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미국 뉴욕 쪽에 있는 뭐 그런 데에서 이런 사이트를 모금 사이트를 열었더니 또 이런 큰 돈이 아니더라도 또 작은 돈으로도 이렇게 성금을 모아주신 그런 손길들도 많다고 하고요. 애플의 어떤 그 또 CEO도 금액은 정확히 아니면 방법은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돕겠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이런 경쟁은 참 보기가 좋네요. 이 노트르담 성당이 영화에서도 이 아름다움이 묘사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Notre Dame, man, check that out. I heard the story once about when the Germans were occupying Paris and they had to retreat back. They wired Notre Dame to blow, but they had to leave one guy in charge of hitting the switch, and the guy, the soldier, he couldn't do it. He just sat there, knocked out by how beautiful the place was. Do you have to think that Notre Dame will be gone one day? There used to be another church or cathedral at the same, right there.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네요. 비포 선셋이 이제 에다노크하고 이제 줄리 데프 두 사람이 이제 주연인데요. 저렇게 이제 하루 동안 해가 지기 전까지의 어떤 그 데이트 모습인데 그 중에 저 파리의 세느 강변에서 배를 타면서 이제 배를 타다 보면 그 보이는 보이는군요. 그 노트르담 성당을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뭐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저런 식으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주요 걸작들은 큰 훼손은 안 당하겠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 그 90m 첨탑 높이 끝에 이 수탁 청동 조각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90m 첨탑 끝에서 파리 시내를 다르게 내려다보는 그 느낌이었어요. 저 수탁 청동 조각상이요. 근데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소실된 걸로 알았는데 이제 그 화재 잿더미
그 속에서 찾았는데 저렇게 조금 그을리긴 했지만 아예 조금도 훼손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운이 좋네요. 네, 꼭대기에 그래서 있었던 건데. 저걸 만들었던 그 프랑스 장인들의 역량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왕관보다도 더 이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라는 가치를 지닌 그 예수가 쓴 것으로 알려진 가시 면류관도 그대로 이게 저게 이제 노트르담 성당 안에 금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손에 손잡고 인간띠처럼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바깥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안전하게 가시 면류관도 나왔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그 장미창. 이게 뭐 어느 고딕 양식의 성당에나 있긴 하지만 워낙에 아름답고 정교하기도 하고 특히 남쪽 창은 이 직경이 한 13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훼손됐다고 알려졌는데 약간 그을리긴 했지만 거의 훼손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 안에 있는 유물들이 그대로 옮겨져서 지금 현재는 임시보관 파리시청에 있다가 그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